2달 만에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까지 마친 배우 유아인 씨가 피곤한 얼굴로 경찰서에 나섭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 씨는 죄송하다며 짧게 대답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2차 조사는 21시간을 넘겨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동의를 받아 밤샘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소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병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처방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조사도 장시간 진행된 점으로 미뤄 유 씨 측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유아인 씨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1차 조사 당시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혐의를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신병 처리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신발 상자에서 주사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화장품을 담는 가방에서도 주사기와 함께 흰 가루가 담긴 봉투가 나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입니다. 검찰이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을 공급해온 판매 조직 일당을 붙잡아 압수한 물건입니다. 이들은 여고생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자신들이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에 손을 대게 했고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중독된 17살 A양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 대부분을 마약 구매했을 만큼 중독됐습니다. 결국 마약 공급 체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하여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A양을 수사하면서 필로폰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마약 조직 9명을 모두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이들 조직이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을 유통한 거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3일 서울 대치동의 학원 골목을 돌아다니는 두 여성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안에는 메가 ADHD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병들이 들어 있었는데 모두 마약 음료입니다.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한 건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26살 길모 씨였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지시받으셨나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들 조직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해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음료에 들어간 마약을 공급한 중국 국적의 36살 박모 씨, 협박 전화 발신지를 국내로 조작해준 39살 김모 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약 음료를 만든 길 씨에겐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에게 엄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공범 3명도 뒤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검찰은 공범의 국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범행에 사용한 마약 음료 용기와 포장 상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조직의 모집책 40대 이모 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공조사를 통해 이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관련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근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하기도 쉬워졌지만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호기심에 접한 마약은 순식간에 내 몸과 마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를 만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좀비처럼 기괴한 모습으로 멈춰있는 사람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지시에 의해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은 다른 인체에 관계없이 뇌의 도파민을 파괴시키는 모든 기능을 파괴시키는. 비정상적으로 마른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면 신체 대사량이 과도하게 올라가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섭니다.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심각한 중독자들만의 문제로 넘길 법도 하지만 좀처럼 끊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 탓에 한 번이라도 손대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아까 얘기는 근단 증상에다가 내성, 의존성, 나는 마약을 안 하면 이제 죽겠다. 이런 현상까지 오기 때문에 마약은 몸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필로폰 같은 신경자극제 계열의 마약은 지나친 흥분을 불러오고 뇌에도 영향을 줘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신질환이 마약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마약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그런 증상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나는 중독되지 않을 거란 아니란 생각으로 마약을 접했다간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양지에선 마약이라는 단어가 장난처럼 소비되고 음지에선 실제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요즘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혼자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중독성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6.6%, 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가는 마약 사범을 통합 관리할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끼리 서로 비슷한 사업이 겹쳐 정작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마약 전담 기구를 두고 단속과 치료, 재활과 국제협력 등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형을 마친 마약 사범에 대한 사후 조처가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치료 보호와 치료 감호가 있지만 2021년 기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마약류 사범의 1.8%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런 재활치료는 대부분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상습 마약 적발 사례처럼 재활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다시 마약의 굴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들, 또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고쳐줘야 될, 회복시켜줘야 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국내 마약 중독 전문 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2곳뿐, 치료 후에 재활을 돕는 민간 입소시설은 4곳에 불과합니다. 민간 약물 중독 재활센터가 100개 가까이 되는 일본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벌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